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정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퇴사자에게도 네.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연초에 또 노무 이슈 몇 가지가 생겼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전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다음 해 1월, 3월 중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실적이 좋으면 지급을 하지만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식이나 지급 액수 등은 경영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 중순에 퇴사하신 팀장님이 계신데 저희 회사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이 이번 달인 2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전년도 1년 동안 꼬박 일을 했고 회사 실적에 기여를 했으니 지급일 전에 퇴사하긴 했지만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기사업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경영성과급까지 퇴직하신 분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보면은 네. 2월 초에 경영성과급이 전년도 거 나가는데 네. 1월 중순에 이미 퇴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네. 이분이 자기도 달라.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얼핏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 경영성과급이 뭔지부터 좀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경영성과급 하면 네. 그야말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보통 전사적인 재무적 목표라든지 네. 실적을 목표로 두고 네. 뭐 달성하면 주고 달성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고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에서 주는 경영성과급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뭐 영업이익의 어떤 특정 부분을 초과했을 때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진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제도가 경영성과급. 그래서 전사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단성과급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영성과급이 사례와 같이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사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네. 자, 보통 경영 실적을 따질 때 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전사적인 경영 실적을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작년도의 경영 실적을 작년도 말에 평가해서 바로 뭔가 실적급을 지급하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은 뭐 영업이익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보통 경영 실적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텀이 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도 보니까 2월 초에 전년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걸 보니 네. 한 달 정도는 뭔가 계산하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 작업이 있었던 거겠죠. 네. 근데 지급이 2월 초에 되는데 만약에 1월이라든지 네. 그 사이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네. 과연 퇴사자 이런 네. 분들에게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직원분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네. 경영 실적에 대한 경영 성과급 1년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 1년 동안 근무했잖아요. 금방 한 거죠. 나도 기여는 했는데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 근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자, 2월 초에 지급하는데 이미 퇴사했어요.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렇죠. 재직한 분한테 네.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줘야 되나? 그렇죠. 그만두는 사람한테. 네, 그만두는 사람인데 왜 주지?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거 지급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일단 네. 우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네. 법원이라든지 고용노동부 행정에서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급식이기는 하지만 네. 그 서울 보증보험 사건이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영성과급 성격상 네. 지급일 전 퇴사한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의무는 없다라고 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여기서 관건이 됐던 거는 명칭이 특별성과급이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핵심을 얘기를 해요. 네. 특별성과급이라는 것은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는 형태의 성과급이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관점입니다. 즉, 네. 이 회사 규정을 보면요. 네.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해요. 경영실적에 근거해서. 네. 그런데 지급을 하는 날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이 노사합의서에 네. 명확히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러니까 네. 이 노사합의서에 재직자 조건을 붙여놨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건 결국 그 재직자 조건이 의미가 있냐 없냐 네. 이제 이게 될 텐데 법원에서는 네.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니 네. 결국은 지급일 전에 퇴사를 한 분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은 이렇게 봤고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관련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발견한 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005년과 2008년 행정해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앞서 하급심 판결과 유사한 입장, 즉 성과급에 이제 분류되는 성격이라면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 즉 퇴사자한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인데 네. 요거는 띄워가지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에 나왔던 공공기관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표시 내용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 대상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성과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지급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네. 이 2005년 행정해석을 보면은 퇴사자에게도 준다라는 내용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특별히 그런 거 정한 거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두 번째 2008년 행정해석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땡땡 산업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상여금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 등의 사전에 지급 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지급 여부 지급액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등 금품의 지급 사유 발생이 고정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이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간의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한 관행이 있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대상을 지급을 현재 재직자의 하나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으로 할 수는 없다고 사료돼 이렇게 판단하죠. 네. 이 행정해석에서 약간 네. 독특한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행정해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은 퇴사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뉘앙스예요. 네. 그러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급심 판결이라든지 네. 행정해석을 보면 공통분모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경영실적이 불확정적으로 정해지잖아요. 네. 어떤 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만약에 만든다면 네. 공통적인 포인트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두는 것이 명확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 주면 좋은데 퇴사자한테도 네. 인센티브나 성과급의 목적이 실적에 대한 치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나 조직 몰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규정이나 이제 노사비를 형식적으로만 해두고 네. 실제로 봤더니 퇴사자한테 막 일할해서 지급하고 그냥 줬다. 네네.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죠. 네네.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들을 명확히 하셨다. 네.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직원 입장에서는 나 지금 1년 근무 다 끝났고 퇴사를 지금 일찍 좀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뭐 분쟁 소지도 있으니까 네. 사전에 구성원들하고 미리 설명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퇴사 일자를 자급적이면 성과급 받을 수 받은 있게. 이후로 네. 맞추겠지만 그거는 뭐 우연한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 정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정기상여금에 이걸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네네. 왜냐면 정기상여금은 그야말로 기본 연봉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네. 자기가 전년도 근무했으면 전년도 정기상여금을 받는 것이고 네, 네.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뭐 발생 여부라든지 지급액이나 지급식 이런 게 불확정적인 네. 경영 성과급을 얘기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한정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이 경영 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